맛있어서 몸에 좋을 거라 믿고 매일 드시던 반찬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병원 검사도 괜찮다는 말만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숨이 차고 병원에서 콩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신장이 그 원인이 약해졌다고요? 술도 담배도 아닌 말도 안 돼. 집에서 매일 드시던 몸에 좋다고 믿은 채소 반찬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찰리 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콩팥 상태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콩팥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습관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몸속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예전보다 몸이 쉽게 붓고 피곤이 오래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김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식사를 아주 잘 챙겨 드셨고 시금치나 부추, 버섯 같은 나물 반찬을 하루도 꺼르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숨이 쉽게 차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수치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약을 늘린 게 아니었습니다. 밥상부터 바꿨습니다. 나물의 양을 줄이고 조리 방법을 바꾸고 콩팥에 부담이 덜한 채소로 반찬을 다시 짜드렸습니다. 3개월 뒤 수치는 더 나빠지지 않았고 붓기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몸에 좋다고 먹던 게 오히려 문제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지만 지금의 몸 상태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채소들 그리고 오늘부터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채소들 아주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밥상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약보다 먼저 알아야 할 이야기이고 병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정보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 이 영상 꼭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지만 몸속 필터가 약해졌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채소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이 생각부터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나물은 약이다 이 말. 몸이 젊고 콩팥이 튼튼할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속 필터 힘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생각이 오히려 몸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와 필요 없는 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새 정수기 필터는 물도 잘 빠지고 찌꺼기도 잘 걸러냅니다. 그런데 오래 쓴 필터는 다릅니다. 조금만 많이 들어와도 막히고 넘치고 고장이 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몸 상태가 딱 이렇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몸에 좋다는 채소를 젊을 때처럼 한 접시씩 먹는 겁니다. 특히 나물 반찬이 그렇습니다. 시금치, 부추, 쑥갓 같은 잎채소는 색이 진하죠? 이 색 안에 몸에 필요한 성분도 들어있지만 콩팥이 힘들어하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걸 몸 밖으로 잘 내보냈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많이 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으니까 젓가락이 멈추질 않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어느새 접시가 비어있고 다음 끼니에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쌓인 부담이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몇 달, 몇 년 지나면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가 붓고 손이 뻣뻣해지고 밤에 숨이 답답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남을 먹어서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지, 피곤해서 그렇지 이렇게 넘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집 밥만 먹고 채소 위주로 먹었어요. 맞습니다. 문제는 채소를 먹은 게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먹은 겁니다. 특히 나물을 볶거나 무칠 때 소금, 간장, 된장이 들어가면 몸속에 남는 짠 성분까지 함께 쌓입니다. 이건 정수기에 흙탕물에 소금까지 섞어서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채소를 끊으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몸 상태에서 조심해야 할 채소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분명하게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을 살릴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채소는 많은 분들이 밥 대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채소입니다. 바로 감자 이야기입니다. 감자는 속이 편하고 배도 든든해서 밥 대신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입맛 없을 때 감자 하나 쪄서 드시면 부담 없다고 느끼시죠? 문제는 이 감자가 지금의 몸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자는 겉으로 보기엔 순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꽤 많은 일을 시킵니다. 먼저 몸 안에서 단맛으로 바뀝니다. 이 단맛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몸속 필터가 일을 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할 성분도 꽤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걸 아무 문제 없이 잘 처리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감자를 구워서 통째로 드시거나 큰 걸 한 개 다 드시는 경우 몸은 너무 많다는 신호를 속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잘 듣지 못합니다. 밥 대신 감자 먹었으니 몸에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리가 무겁고 손이 뻐근하고 아침에 얼굴이 잘 붓습니다. 이게 바로 몸속 필터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슷한 채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변해도 좋고 속도 편하다고 해서 많이 드십니다. 특히 군고구마는 겨울뿐 아니라 요즘은 사시사철 드시죠? 문제는 고구마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 조절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만 먹으려고 했다가 어느새 2개, 3개. 이렇게 되면 몸은 달달함과 든든함은 얻지만 그 뒤에서 몸속 필터는 계속 야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밥은 줄이고 감자랑 고구마로 버텼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바로 몸을 더 힘들게 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를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몸에는 주식이 아니라 조금 맛보는 정도가 맞다는 뜻입니다. 한 끼에 반 개, 많아도 작은 것 하나, 그리고 매일이 아니라 강력을 두고 이 원칙만 지켜도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채소는 채소니까 괜찮다면서 주스로까지 만들어 드시는 바로 그 채소입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집집마다 냉장고에 꼭 하나씩 있고 몸에 좋다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 한 잔, 이게 건강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속 필터 힘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습관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를 갈아 마시면 한 잔 안에 토마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씹어 먹을 때는 자연스럽게 양이 조절되는데 주스로 마시면 몸이 느낄 새도 없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몸은 너무 빠르다, 너무 많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속 필터는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토마토 주스를 공복에 드시는 분들, 이건 몸을 2번 힘들게 합니다. 속도 자극하고 피도 빠르게 흔들리고 그 부담이 그대로 콩팥으로 갑니다. 제가 만났던 이정호 씨는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매일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끊고 토마토를 하루 1개 식사 후에만 씹어서 드시도록 바꿨습니다. 몇 달 뒤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붓기도 줄고 속도 덜 더부룩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토마토는 먹는 방식이 전부입니다. 주스는 피하고 하루 1개 이내 반찬처럼 천천히 씹어서 이것만 지켜도 몸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채소는 건강 프로그램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데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몸이 힘들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채소입니다. 바로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에도 들어가고 국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이 워낙 많다 보니 버섯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찬을 만들면 접시 가득 담아두고 여러 끼니에 걸쳐 드십니다. 문제는 버섯도 몸속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양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버섯은 몸에서 처리해야 할 성분이 꽤 많은 채소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부담이 적지만 많이 먹으면 몸속 필터가 쉴 틈 없이 일하게 됩니다. 특히 버섯을 볶을 때 기름과 간장이 들어가면 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고기는 줄이고 버섯 반찬을 늘렸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에는 고기를 줄이는 것보다 버섯을 조금 먹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버섯은 한 끼에 젓가락 몇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접시를 비우는 반찬이 아니라 옆에서 살짝 도와주는
조연 반찬 정도가 딱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몸속 필터를 억지로 일시키지 않으면서 매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편해지는 걸 먼저 느끼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집집마다 늘 있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맛이 강하지 않고 속도 편안합니다. 씹을수록 자극이 적고 몸이 조용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양배추는 날로 먹어도 좋고 살짝 익혀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짭짤하게 절이거나 소스를 많이 뿌리면 그 장점이 사라집니다. 싱겁게 많지 않게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몸은 확실히 편해집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입에 넣는 순간 시원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오이는 지금의 몸 상태에 잘 맞는 채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이는 많이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지 않고 속이 편합니다. 씹는데도 힘이 많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 필터가 갑자기 바빠질 일이 적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이를 장아찌로 짭짤하게 무쳐서 간장이나 소금에 절여서 드시면 이 장점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시원함이 아니라 짠 부담을 먼저 받게 됩니다. 오이는 그냥 썰어서 아무것도 묻히지 않거나 아주 살짝만 이렇게 드실 때 몸이 가장 편해합니다.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국으로 자주 드시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국에도 좋고 볶아도 부드럽고 전으로 부쳐도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밥상에 자주 올라옵니다. 애호박의 가장 큰 장점은 부드럽다는 겁니다. 씹는데 힘이 들지 않고 속에서도 조용히 넘어갑니다. 이런 음식은 몸속 필터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애호박도 기름을 많이 두르거나 간을 세게 하면 그 순간부터 이 점이 줄어듭니다. 애호박은 국으로 드실 때도 국물은 많이 마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볶을 때도 기름은 최소로 이렇게만 해도 몸이 느끼는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차이를 조금 느끼셨을 겁니다. 몸이 힘들어하는 채소는 대부분 양이 많거나 한 번에 들어오거나 짭짤하거나 갈아서 빨리 흡수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몸이 편해하는 채소는 맛이 순하고 천천히 먹게 되고 자극이 적은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채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로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몸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바로 그 채소입니다. 바로 무입니다. 무는 국으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반찬으로도 자주 올라옵니다. 무는 속을 내려준다. 몸에 열을 빼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부담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국을 끓여놓고 국물을 시원하다고 한 그릇 가득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몸속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국물 위주의 식사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물에는 짠맛도 들어있고 몸에 남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무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 자체는 몸이 비교적 편해하는 채소입니다. 문제는 짠 국물과 많은 양입니다. 무생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에 젓가락이 계속 가지만 양념이 많아질수록 몸은 부담을 느낍니다. 무는 싱겁게 조금씩 천천히 이 원칙만 지켜도 몸은 확실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중요한 기준이 하나 보입니다. 채소가 문제가 아니라 양과 속도 그리고 간입니다. 같은 채소라도 많이 먹고 짭짤하게 먹고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몸은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조금씩 싱겁게 천천히 먹으면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서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건 딱 4가지만입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밥상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는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소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몸이 편한 채소라도 방법을 틀리면 다시 부담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양을 줄이는 겁니다. 채소는 접시를 가득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밥 옆을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한 끼의 채소 반찬은 2가지면 충분합니다. 접시는 작게, 젓가락은 천천히 이렇게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국물보다 건더기입니다.
국은 시원해서 자꾸 마시게 되지만 몸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국을 드실 때는 숟가락보다 젓가락이 먼저 가야 합니다. 건더기를 먼저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 이 습관 하나가 몸을 정말 많이 살립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갈지 않는 겁니다. 채소를 갈아서 먹으면 몸은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씹는 시간도 없고 속에서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속 필터가 갑자기 바빠집니다. 채소는 반드시 씹어서 천천히 씹는 시간이 몸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짠맛을 줄이는 겁니다. 소금, 간장, 된장 이 세 가지가 조금만 많아져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처음엔 갈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엔 붓기로 나타납니다. 싱겁게 먹으면 처음엔 맛이 없는 것 같아도 며칠만 지나면 입이 바뀝니다. 입이 바뀌면 몸이 먼저 편해집니다. 이 네 가지 양, 국물, 씹기, 짠맛 이것만 기억하셔도 채소 때문에 몸이 힘들어지는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평생 지켜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 조금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몸은 말을 하지 못해도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자꾸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예전보다 잘 붓고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몸속 필터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피로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친다면 몸속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밤에 잠을 자주 깨는 겁니다. 화장실 때문에 한두 번 깨는 게 아니라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진다면 몸이 밤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호가 하나만 나타나면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밥상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채소들을 자주 많이 드셨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졌을 때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쉬는 걸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넣느냐가 회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린 겁니다. 약보다 먼저 밥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한 습관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부터 채소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을 줄이고 방법을 바꾸고 몸 반응을 살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몇 달 뒤 검사 수치보다 먼저 몸의 가벼움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상에서 딱 세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째, 채소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조금씩 곁들이는 음식입니다. 접시를 비우는 반찬이 아니라 밥을 돕는 반찬이라는 생각으로 드셔야 합니다. 둘째, 국물은 줄이고 씹는 음식은 늘리십시오. 국물은 시원하지만 몸은 힘들어집니다. 씹는 음식은 천천히 들어가서 몸이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셋째, 짠맛과 갈아 마시는 습관은 오늘부터 줄이십시오. 싱겁게 먹고 씹어서 먹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몸 반응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채소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조심해야 할 채소는 나물 반찬을 많이 먹는 습관, 감자와 고구마를 밥 대신 먹는 습관, 토마토를 주스로 마시는 습관, 버섯을 한 접시 가득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반대로 몸이 편해하는 채소는 양배추, 오이, 애호박, 무처럼 맛이 순하고 싱겁게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기준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반찬 접시 크기부터 조금 줄여보십시오. 국을 드실 때 한 숟갈 덜 마셔보십시오. 토마토 주스 대신 토마토 한 개를 천천히 씹어보십시오. 이 작은 선택들이 몸속 필터를 조용히 살립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늘리기 전에 먼저 밥상을 살피십시오. 몸은 우리가 먹은 만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몸을 힘들게 하는 식사가 아니라 몸을 도와주는 식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 이야기를 함께 나눈 찰리 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